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네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작곡가 신동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 마이너 고준입니다. 자, 오늘은 추억의 홍콩 영화 취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979년도에 발표된 영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룡을 최고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해에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하고요. 90만인가 이제 그때 흥행을 기록을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취권의 기록이 깨지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 연출을 맡은 원화평 감독은 1990년대 이후에 미국에도 진출을 해서 매트릭스라는 영화 무술 감독도 맡는 등 지금은 헐리우드에서도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홍콩의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문 선생님께서 영화 감독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해주시죠. 네, 원화평 감독하면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연출, 중국말로 도연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만, 근데 영화 연출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카메라 출연도 많이 했더라고요. 네. 특히 거지도. 아, 그리고 무술 도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각이 있었고, 특히 성룡이라는 배우와 만남 자체도 두 분이 생각하는 케미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통 무술에 대해서 엄숙하게 폼만 잡지 말고 네. 좀 코믹을 가해서 관객들이 즐겁게 하자. 네. 이런데 원화평 감독이 상당한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영화 취권이라는 영화는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사형도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성룡이 주연했던 이 맞습니다. 두 영화가 거의 동시에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영화 다 흥행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 물론 취권이 훨씬 더 이제 흥행에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만은 이 두 영화를 동시에 찍었는데 둘 다 히트했다는 것도 좀 특별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럴 정도로 당시 홍콩 영화를 굉장히 빨리 만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한 2달이면 영화 한 편 찍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만큼 영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영화를 많이 찍다 보면 형편없는 영화도 많이 찍게 되지만, 이렇게 다작을 하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명작들이 또 그렇죠. 중간중간 나오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70, 80년대 이제 우리 영화계하고도 교류가 꽤 있었던 걸로 얘기가 들었는데, 회고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7, 80년대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영화계에는 첫째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가깝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또 가깝고, 당시의 영화를 갖다 쉽게 빨리 찍어내는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이 식민지로서 중국한테 조차가 반환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나 하드웨어가 많이 발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활동하던 60년대, 70년대에도요, 사실 홍콩과 합작 영화도 시도를 많이 하고, 심지어 가서 기술도 배워오고 했습니다.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한 사람들인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시절은 우리가 거기 가서 배워왔던 겁니다. 자, 영화의 내용은 내용이 이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홍콩 무협 영화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복수극, 복수극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성룡 캐릭터가 갖고 있는 등장인물 자체가 혼자 잘난 줄 아는 그런 주인공이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일진 역할을 해서 폼잡고 다니다가 어떤 무술의 고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패배를 하고 모욕을 당하죠. 그러고선 절치부심, 피해나는 훈련 끝에 다시 만나서 위기를 넘기면서 마침내 승리한다는 되게 뻔한 스토리인데, 이전에 이제 무협 영화하고 다른 점이 이제 이 성룡의 어떤 코믹한 연기와 또 이전 무협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조금 아기자기한
뭐 소도구도를 이용한 그런 액션 같은 것들이 관객들한테 이제 그 흥미롭게 다가가면서 굉장히 대단한 인기를 누렸었죠. 그리고 특히 이 취권이라는 게 뭐 술에 취하면은 더 강해진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 그래서 좀 그 이전의 무협 영화들하고 조금 구별되는 지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건 뭐 저희가 직접 그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60년대에 초만 하더라도 무협 영화 참 과장이 심하고 좀 엉터리도 많고 영화 촬영과 또 배우들의 기법도 참 뒤떨어지는 시절인데요. 그 시절에 이제 그 취권이라는 영화가 히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룡이 원래 그 경극 배우 출신이다. 그렇죠? 소위 얘기하면 이제 서커스 배우 출신. 그러니까 몸매가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러면서 체력도 이제 많이 단련이 됐고, 이제 성룡이라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뭐 식당 조리사 그런데 홍콩에서 빅토리아 파크 하면 상당히 부자 동네인데 거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프랑스 대사관에 조리사를 했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빅토리아 파크에 살은 기억이 있지만 어렸을 때 얼굴이 지금은 이제 쌍꺼풀로 해서 성형 형님 아니구나. 죄송한데 하여튼 그 쌍꺼풀 수술 이전의 얼굴은 우리가 정모문이가 정모문2에서 일본 관장으로 나왔는데 이소룡한테 그냥 위기에도 터지고 붕 날아가는 장면 나오는데 다시 봐도 그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쌍꺼풀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시절 모든 영화들이 사실 기승전결이죠. 뭐 복수를 아버지가 당했는데 뭐 해가지고 절치부심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을 수련하고 이거 뭐 천편일률적인 이제 뭐 그런 거인데 이 원합병 감독과 이 성룡이 맞은 케미는 너무 폼 잡지 말고 좀 재미있게 해야 관객이 올 거 아니야. 영화 없는 관객 없는 영화 그게 무슨 그 엔터테이너냐. 근데 그 두 사람이 아주 그게 잘 맞아가지고 같이 헐리우드에 진출하면서 히트를 친 거죠. 이 영화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쯤에 이제 개봉했었어요. 저도 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 중에도 만나기만 하면 이 취권의 성룡 흉내를 그런 친구도 있을 정도로 특히 어린이 청소년 뭐 한 20대 정도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 성룡도 이렇게 단역을 전전하다가 이제 요 당시쯤에 이제 주역으로 발돋움할 정도의 시기였는데 취권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대박을 터뜨린 셈이 됐었고, 그 이후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배우로서 뭐 이렇게 그리고 향후에 이후에는 이제 감독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감독도 많이 했는데 성룡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성룡하면은 뭐 세계적인 그 걸출한 스타로서 또 특히 한국과는 인연이 여러모로 깊었던 심지어 우리나라 옛날 트로이카를 지냈던 뭐 여배우와의 something 뭐 이런 연문도 뿌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실제로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 홍콩 합창 영화 때문에도 오고 이제 결국 불발로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너무 굶주려가지고 하는데 한국말을 그 당시에 좀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노 신사가 와서 뭐 해장국인가 하나 사줘가지고 육개장인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성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배우로서의 어떤 무슨 뭐 그런 그 영화 연기, 연극 연기적인 그런 그 카리스마보다는 액션으로 하는 그러면서 코믹을 가해야지만 하는 연예계 사업자로서의 그 캐릭터가 훨씬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나중에 그런 쪽으로 많이 성공을 하고 제작과 감독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취권에 나오는 그 장면에 그 술 먹고 한데 술 먹은 사람의 동작을 흉내낼 뿐이지 술 먹고 그렇게 하면 다 죽죠. 근데 그 아이디어도요. 우리의 한국이 배출한 위대한 무술 배우 황정리 씨가 제공한 겁니다. 아이디어 자체. 그분의 자서전 읽어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룡은 이제 필내기 시절이고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저 왕후 무슨 뭐 이런 홍군보도 그렇죠. 있었지만 사실 이 황정리 앞에서는 그 깍듯이 인사하고 네. 그랬을 때입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고 액션 연기를 해야 되니까 틈만 나면 누워가지고 있는 게 일일 정도고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홍콩에도 아마 그 당시에 노숙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술이 거르거름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하는 거기서 황정리 씨가 무술하는 사람이니까 뭐 눈에 뭐 보인다고 딱 생각을 했다. 아 저런 것을 코믹하게 영화 만들면 재밌겠다. 네. 예 그렇게 그걸 저 원화평 감독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화가 된 거예요. 그런 그 실제입니다. 이건 네. 자수전 나온 얘기니까. 네. 그 황정리 배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다시 얘기를 그렇죠. 더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김에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는 성룡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그렇죠. 뭐였지? 하여튼 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인기가 없기 시작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던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서양 관객들이 성룡의 액션을 눈으로 따라가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제 동작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예. 뭐 일종의 이제 사실 뭐 약속된 그런 연기지만 일종의 뭐 정신수양적인 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그렇게 연예계적인 저거를 케미를 이렇게 좀 가미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뭐 중국 무술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니까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은 사실 많이 알려진 이야기긴 한데 치권에서 성룡이 연기한 주인공 캐릭터가 황비용이라는 그게 이제 치권 개봉 당시에는 사실 이제 황비용이 안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영걸 씨가 주연한 황비용이 굉장히 히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선가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치권에 나왔던 성룡 캐릭터가 황비용이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나중에 화제가 조금 돼서 치권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근데 저희가 이제 어줍지 않게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런 당수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눈에는 들은 얘기로는 중국에 이제 양대 전설이 있습니다. 곽원갑이라는 도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황비홍, 이영걸이 출연한 모습도 유명해진 건 사실인데요. 양대 산맥인데 특히 이분은 의사 출신이 됩니다. 옛날 의사겠죠. 황비홍. 옛날 의사 출신이고 홍권인가 하여튼 그런 아류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창시자인데 그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특히 더 존중받는 곽원갑이는 이제 원래 누구누구의 스승이다 이런 계보는 있습니다만 둘 다 이영걸 씨가 주연을 했어요. 예, 그랬죠.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황정리라는 배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치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악역을 맡았던 그 배우인데 1970년대 초에 홍콩으로 진출해서 대단한 성공을 했던 배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무술 실력도 워낙 좋았는데다가 외모도 좀 굉장히 무섭게 생겨가지고 악역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들은 얘기로는 홍콩의 영화사 관계자들이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출연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듣기로는 황정리 씨가요 원래 홍콩에 진출하기 전에도 한국에서 영화에 단역으로들 많이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연을 했어도 맨날 단역이나 주고 아시다시피 이제 얼굴이 예리하게 생기고 악역이 어울리는 그런 얼굴이다 보니까 빛을 볼 수 없다 더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홍콩으로 건너갔는데 당시 홍콩의 어느 감독이 초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워낙 그 발차기 기술이 뛰어나다는 걸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시범을 한번 보이는데 아마 입이 쩍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 홍콩 사람들이 입소문 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야, 이런 발차기가 있는 성전 처음 봤다. 네. 그래가지고 홍콩에 가서 영화를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한창 잘 나갈 적에는요. 아까 취권의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 왕우라고 하는 네. 대단한 배우 그렇죠. 있죠. 전설적인 배우. 네, 전설적인 배우죠. 그 사실 중국의 그 사마페라는 마피아 조직하고 썸씽 트러블이 있을 적에도 가서 해결한 게 왕우 정도니까 해결하고, 네. 예, 뭐 홍금보나 이런 사람들도 해결 못하던 시절, 네. 워낙 이제 어린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홍금보도 그렇고 뭐 성룡은 더더구나 이제 풀내기고 뭐 그 가지고 그냥 이 황정희 씨는 피곤하니까 누워 있으면 촬영 틈틈이 누워 있는 게 일이니까 누워 있으면 와서 지금은 대스타가 된 사람들이 내가 네. 와서 인사하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정리 하면은 지금은 이제 한국 무술 사관 학교인가를 누가 만들자고 해서 거기 교장으로 지금 계신 줄 알고 있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훨씬 피어가지고 네. 더 아주 그냥 근사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 하느님 참 공평하시고 젊을 때는 그렇게 사납게 보이더니 이제는 예. 그래서 그런 우리한테는 고물 같은 늦게 발견된 네. 고물 같은 존재. 지금은 이제 영화 일을 안 하시지만 이런 대단한 배우가 있었다는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룡이 오늘날 같은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초가 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취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네. 저기 선생님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제가 가끔가다 인터넷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하나씩 제가 무기로 들고 나오기로 했는데 네. 뭐 이 치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홍콩하고 관련이 되니까 60년대 초에요. 여러분들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시니어가 돼도 기억 못하는 배우일 수도 있어요. 멜로 드라마에 잘 나왔던 남석훈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영화를 좋아하셨네요, 그러면. 전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예. 그런데, 얼굴 곱상하게 생기고, 네. 홍콩을 갔는데, 크게 히트 쳤던 소식도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소식도 전혀 못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뭐, 황정리 씨나 황태식, 황인식, 뭐 이런 분들 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말고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가서 공헌하신 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